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일즈 외교로서, 그리고 한미일 공조로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국방력을 키워나갔던 모습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크게 잘못을 한 것처럼, 또 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언론이 좀 이렇게 틀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그 들려오는 그 언론도 장악을 하지 못하고, 지식인들도 함께하지 않고, 정치인들도 함께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악전고투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두 번째로 이분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부활했더라고요, 이분이. 두 번째로 보니까 2022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한국과 미국군하고 같이 훈련할 때 보면 키 리저블루 KR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다시 복원하게 되고, 독수리 훈련, 이거는 이제 FE라고 해서 야외 기동 훈련이죠. 이런 훈련도 하고,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UFG 등 진짜 전쟁하는 지역과 같은 그런 한미 훈련을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나라를 얼마나 국방력을 튼튼히 해 가면서 나라 치안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10월에는요, 한국, 미국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이 벌어졌어요. 이게 비질런트 스톱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도 시작이 됐는데,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의 연합 공중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게 2017년 12월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이런 그 한미 대규모 훈련이 벌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연합 공중훈련이죠. 이런 걸 보면서 나라의 그 국방을 튼튼히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2023년 3월에는 한미연합훈련 자유방패가 3월 13일 역대 최장 기간 동안 훈련을 했어요. 11일 동안 이 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의 안보 환경을 반영해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한미연합훈련을 자유와 방패, FS라고 하는 이 훈련을 11일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군사력, 또 미국의 국방력이 합쳐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있는 최고의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이 뭘 하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목사인 내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한미 해병대 합동 쌍용 훈련도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해병대하고 미국의 해병대가 서로 합동 훈련하는 그 쌍용 훈련을 했는데, 이게 5년 만에 부활을 했다고. 이게 사단급들이 다 참여해서 훈련을 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훈련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그 미 전략 자산을 상시로 한반도에 좀 배치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강력한 그런 그 전략 전술,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한국에 상시 배치해달라 해가지고 그걸 받아냈어요. 2022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측에다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적시 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2022년도 11월 달에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라고 하는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운영을 최종 합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최강의 B-1B 그 전략 폭격기요. 죽음의 백조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합의한 후에 이런 대규모의 무기들을 그 국방의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한국에 배치해 놓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첨단급 전략 자산 미국의 것을 한국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문재인 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주의 사드 배치 그거 아시잖아요. 그 사드 배치하는데 2016년 7월에 상주의 사드 배치 확정을 했을 때 좌파들의 반대 문재인은 중국에 눈치를 보내라고 그냥 방치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 9월에 윤 정부 보급물자 병력 장비 이런 수송 제한하는 것을 다 해지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차 부지까지 40만 평방미터까지도 완료해서 정상적인 기지 운영 기반을 조성시켜줬죠. 뿐만 아니라 2023년 6월 19일에 한미연합훈련 자유와 방패에 연계해서 사드를 원격 발사대 전개훈련까지 했어요. 이런 것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2023년 6월 21일 날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 6년 만에 완전히 종결해서 인프라 건설 정상화시켰고 예를 들면 정수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장병 숙소 이런 건설 등을 진행하게끔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드 배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관련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방어 체제는요, 고도로 지상에서부터 마이너스 10km에서 약 100km까지 이렇게 낮은 것까지가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요 사드 부대 1개 대대 부대가요. 이 사드 하나를 배치해 놓은 것 때문에 150km까지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 하나가 한반도 절반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 미사일 방어 체제는 그저 100km까지였다면 이 사드 배치로 함으로써 150km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절반을 보호하는데 이 사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상당히 강해졌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저 몇 시간 안에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국방력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그분이 일을 안 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했냐고요? 이렇게 국가 안보를 국방력을 튼튼히 해놓는 대통령.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일희일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제가 이 대통령의 한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보면 더욱 정말 든든하고 대한민국이 참 힘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수출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데 K 방산 수출을 세계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의 그 방산 산업이 9위쯤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2위 목표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주도의 민간 합동위원회 설치로
K방산 수출 지원 및 국방 혁신 수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방산 수출액이 20년 연간 수출액이 30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2년도 폴란드만 170억 달러를 수출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간 30억 달러 수출한 거를 22년 만에 22년도에 170만 달러 이것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는 엄청난 거죠. 그뿐 아니라 한국의 방위 산업을 사우디와 이라크 등 중동까지 진출해서 24년 초에 사우디에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국방력을 튼튼히 하면서 K방산 산업을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K무기에 대해서 주목한 날이 있죠. 그게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국민들이 대환호를 합니다. 이때에 그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현무 5를 등장하는 걸 보고 움찔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떠는 거죠.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 체계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데요. 이 현무 5는요, 이거는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단 말이죠. 우리가 돌도 저 위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무 하나는요, 대기권 밖에 올라갔다가 내려서 쏴버리니까 이게 핵무기보다 몇 배의 효력이 있을 정도로 강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 미사일을 뭐라고 얘기냐면 현무5를 괴물이라고 합니다. 괴물.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게 됐고요. 참고로 전 세계가 주목한 K무기에는 다연장 로켓 천무라고 하는 거 다연장 로켓이고요. 지금 K2 전차 그리고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는 게 K9 자주포.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가고 폴란드 쪽으로도 간 걸로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LSAM, LSAM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무기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K방산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 왜 외국에서 한국의 그 방산 무기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느냐면 첫째로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도 좋고 또 납기 기간도 짧고, 둘째는 K무기는 국제기준 나토의 표준이 돼 있어 가지고요, 이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중국 무기는 따로 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 연동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가서 K무기를 사용하면 서방과 함께 한다는 암묵적 신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K무기가 서방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서 보면 우리 한국의 K 그 방산 무기는요, 현지 생산 R&D가 매우 흡족하다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거기서 무기를 조립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K방산 산업이 대단한 거죠. 다섯째 가서는 K무기는 무기 중립성이라는 위선을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무기를 폴란드에다 줬잖아요. 그 폴란드에다 파는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다 갖다 줬잖아요. 다른 데서는 왜 우리 무기를 함부로 다른 나라 이렇게 갖다 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그 원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중립성, 우리 거니까 우리만 쓴다 이게 아니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서 K무기는 육해공 및 우주 사이버 풀세트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K무기는 이 구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한국의 무기는 육해 공군에 해당되는 무기가 다 있다. K무기는 뭐 어디서 하나만 구해오고 어디서 하나 구해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K방산은 그러니까
육군이 쓸 수 있는 무기, 해군이 쓸 수 있는 무기, 공군이 쓸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이 다 동시 우리가 그들에게 팔 수 있고 그들이 수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7번째 가서 K무기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실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전투에 가능하도록 다 임상 실험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최고의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에서 쓰는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계속 대한민국의 무기는 진화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방력을 위해서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실전에 매우 강하다. 그래서 K방산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포인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 놓고 이 K방산하고 원자력을 이렇게 세일즈 하는데 큰 힘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것을 해외에 당당하게 수출하기 위해서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 대통령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나도 목사로서 좀처럼 이렇게 칭찬 안 하는데 우리 대통령 일 잘하고 있습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더욱 격려하고 더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는 대통령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